일단은 탈당 조치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님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돈봉투 사건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당시에 억울했지만 스스로 당을 떠났어. 그래서 송영길의 경우나 김남국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지금 장경태를 탈당을 안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송영길하고 김남국만 바본가? 뭐 본인이 무죄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거잖아. 그죠? 지금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본인이 어떻게 할지. 장경태 의원, 다른 의원 여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이거 젊은 사람이 왜 그랬나? 본인은 이제 허위고 무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26일 사건을 넘겨받아서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본인은 지금 무고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비서관이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추행을 당했고 1년 이상 지체를 하다가 지금 고발을 했다? 이거 제가 볼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서관을 다른 의원의 이제 보좌관을 건든 건데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추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장경태 의원이 이제 해명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당시 비서관들과 회식 중 잠시 다른 자리로 메뚜기를 띄었다가 밖에 나와 있는데 여성의 남자친구란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들은 바로는 해당 여성 의원실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는 게 없다.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 제가 뭐 섣불리 어쨌건 피해자와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뭐 섣불리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언급하기는 모호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서울청에서 조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뭐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경태 의원이 국회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집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행으로 고소했는데 상황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상황을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방위대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 강력하게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다른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아니 아무 사실이 없는데 오늘 하는데 뭘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무고죄가 세요. 저 여성분이 저는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정도면은 이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꽤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본인이 고발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법률 검토를 안 할까요?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무고를 하면은 이거는 그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야죠.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소상히 당에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된다. 자 어쨌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에 이제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청래가 뭐 대형 악재죠. 저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진짜 안 되는 집은 퍼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놈은 지금 정청래가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 장경태가 해필 정청래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있는 장경태가 저런 성비위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청래 체제에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정치적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의 이제 기강이 무너지고 뭔가 좀 당이 정청래 호가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어, 1인 1표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뭐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뭔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리고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 뭔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저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뭐 지금 당장 가가지고 경찰에 조사받으니까 조사받고 내일 무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예, 몇 달은 이게 이제 최소한 경찰서에서도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장경태라는 폭탄을 정청래는 계속 묻어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장경태가 뭐 본인이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니 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한두 달 뒤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 만약에 검찰 송치가 결정이 되면은 검찰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딱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지방선거 직전에 장경태가 성추행으로 기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타이밍이 딱. 그래서 뭐 기획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기획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쟤네들도 뭔가 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획이라고 봐도 뭔가 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지금 바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리감찰로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경태라는 폭탄을 계속 끌어안고 지방선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터질지 모르는 형국이야 지금. 닦아놓고 뭐 윤리감찰단에 와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이제 무죄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나 증언 뭐 이런 걸 지금 뭐 확보를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 형국에 그냥 윤리감찰해가지고 별 문제 아니었다, 별 문제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장경태 그냥 놔두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가지고 경찰에서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러면은 이제 지방선거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 내내. 그러면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지금 당대표가. 장경태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음참마속을 할 수 있냐 정청래가.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를 잘라도 문제가 될 거고, 장경태를 품어 안고 가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계륵이 돼버린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당원들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장경태라는 폭탄, 이게 설령 무죄라고 할지라도 이걸 폭탄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정청래는 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진짜 악재인 거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지. 가방은 이제 누가 들어주지? 그런 상황이에요. 뭐 본인이 무죄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거잖아. 그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문제, 그거 뭐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도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근데 김남국은 여기 탈당시켰잖아. 탈당하라고 니들이 겁나게 압력 넣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근데 이거는 강제 성추행이라는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걸 끌어안고 가는 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탈당 조치하고 본인이 결백을 밝힌 이후에, 지금 송영길 대표님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돈봉투 사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당시에 억울했지만 스스로 당을 떠났어. 광야에서 지금도 아주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비서관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의 경우나 김남국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지금 장경태가 탈당을 안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송영길하고 김남국만 바본가? 그때 사례가 있는데, 판례가 있는데,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이며, 장경태를 품어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다가 그게 터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조국당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조국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비위 대충 뭉개고 덮고 가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은 거잖아. 완전히 당이 박살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뭐 정청래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경태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본인이 어떻게 할지. 탈당 기자회견 해야 돼요. 해서 당에 부담 주기 싫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고 당당하게 당에 돌아오겠다.